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항 정리 다 했고, 그 다음에 74번, 75번인데, 사실 74번, 75번이 뭐, 문제 자체가 뭐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뒤에 확률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서.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세 부분 집합 S1, S2, S3에 대하여 S1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상이라고 돼 있고 S1은 S2에, S2는 S3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기 S3가 있을 거고 그 안에 S2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S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뭐 들어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갈지, 여기에 뭐 들어갈지, 요 바깥쪽에 뭐가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는 과정에서 이항 정리 또는 파스칼 삼각형 공식 있죠. 그게 들어가는 것 뿐이고 뭐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얘가 S1의 원소의 개수가 K일 때 10CK라는 게 뭐야? 10개의 원소 중에 K개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K개의 원소가 있겠지? 그럼 그 10-K개의 원소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가 정해지는 거지? 그럼 각각이 몇 개씩 들어갈 수 있어? 3가지씩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3에 뭐 10-K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거기다가 숫자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 과정에서 얘는 이항 개수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항 개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고. 그다음 75번도 보시면 서로 다른 5개의 알사탕이 있고요. 똑같은 박하사탕 5개가 있대요. 5개를 택해서 진서에게 주겠다. 그럼 일단 우리 뭐 생각해야겠어? 당연히 얘가 몇 개냐 생각하겠죠. 알사탕은 서로 다른 거고 박하사탕은 서로 같은 애들이니까 얘가 뭐 5개, 0개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뭐 4개, 1개 선택했을 때, 3개, 2개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나뉘겠죠. 그치?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뿐이니까 얘도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3점짜리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서 뭐 이항 정리는 사실 요즘 트렌드가 아니기도 하고요. 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뭐 1등급 문제 요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 볼 건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은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경우의 수랑 똑같은데 그냥 분모가 몇이냐를 구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를 토대로 확률 문제들을 쭉 한 번씩들 풀어볼 건데 보시면 앞부분부터 쭉 보시면 몇 번이야? 쭉 넘어가셔서 16번부터 볼게요. 사실 이제 16번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1등급 문제랑 비슷한 건데 보면 1, 2, 3, 4가 있다. 1, 2, 3, 4의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집합을 선택할 건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둘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조건이야. 알겠지? 서로 달라야 돼. 같은 걸 뽑으면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 집합에서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면 그 두 집합은 뭐 AB가 있으니까 뭐 PQ라고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PQ라고 해보면 이렇게 P가 있는 거고 그 안에 Q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1, 2, 3, 4를 가지고 여기 하나, 둘, 3개의 영역에 나눠 집어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3개의 선택지가 있을 거니까 전체는 뭐가 될 거다? 3의 4제곱이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두 집합은 P와 Q라는 두 집합은 서로 달라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1, 2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여기다가 3, 4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PQ가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 영역 있지, 요 영역. 요 영역에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이 영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1, 2 있고 여기 3 있고 여기 4가 있어. 그럼 Q는 1, 2가 되고 P는 1, 2, 3이 되는 거잖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뭔가 있으면 PQ는 달라져.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PQ는 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일단 전체는 3의 4제곱인데 거기서 빼겠다 그러면
뭘 빼겠다? 우린 PQ가 달라야 되니까 PQ가 같은 경우를 빼겠다. 그럼 PQ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아무것도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즉 2의 4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2의 4제곱이 뭐야?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갈 때니까 두 개의 영역 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모 아니에요. 얘가 분자. 그럼 분모는 뭐야? 지금 A에서 만들 수 있는 A라는 집합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총 16개지? 맞죠? 2의 4제곱이니까 그럼 그 16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겠네? 그 16개 중에 2개 고른 게 전체가 되겠죠? 그치? 말 그대로 2개 고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16C2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산하시면 돼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29번에 우리가 문제를 쭉 읽어보면 동전을 7번 던질 건데 그때의 확률을 구해봐라. 7번 던지는 거니까 일단은 독립시행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시행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확률로도 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둘 다 섞어서 풀 수도 있는 거야. 뭐 독립시행 단원 자체는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차피 다 배운 상태니까 독립시행으로 풀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독립시행으로 풀게요. 일단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지겠다 그랬을 때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그렇고 지금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먼저. 왜? 내가 7번 던질 건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대. 근데 3번 이상 나온다는 건 3번일 수 있고 4번일 수 있고 5번일 수 있고 6번일 수 있고 7번일 수 있으니까 전체에서 0번일 때와 1번일 때와 2번일 때를 빼면 3번 이상일 때가 나오겠구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 근데 그 앞면이 2개가 연속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앞면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 즉 앞면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러면 가족건도 여사건으로 풀 거고 나족건도 여사건으로 풀 거야. 그러면 전체라는 건 동전을 7번 던지니까 뭐 2의 7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서 가도 빼고 나도 빼고 계산을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사건이 2개가 있을 때 하나는 그냥 세고 밑에 거를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얘가 5번, 6번, 7번이 나와 앞면이. 그 말은 뒷면이 2번, 1번, 0번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할 때 앞면 5개, 뒷면 2개 있어. 내가 걔를 무작위로 나열을 해. 무작위로 나열했을 때 무조건 앞면이 이웃할 수밖에 없죠.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다시 우리가 전체에서 가족건을 빼고 나족건에 맞지 않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가족건과 나족건이 겹치는 건 다시 더해줘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안 풀린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건과 나족건을 연관지어서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5번일 때, 6번일 때, 7번일 때는 나족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족건은 언제만 앞면이 3번 나왔을 때, 앞면이 4번 나왔을 때만 신경 쓰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굳이 얘 따로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2가지 상황만 조심해서 세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가족건은 그냥 세고 가족건 중에 나족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만 빼보겠다.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쉬운 것부터 5, 6, 7일 때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앞면이 5번, 6번, 7번일 때야. 그럼 얘는 그냥 독립시행으로 계산합시다. 독립시행에서 뭐였어? 7번 중에 5번을 골라서 걔네들은 앞면, 나머지 2번은 뒷면. 그게 뭐야? 2분의 1에 7제곱인 거죠. 그치? 독립시행 이렇게 되는 거여서 어차피 동전 던지는 건 앞면, 뒷면 확률이 둘 다 2분의 1로 똑같았으니까 7번 던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더하기 7C 6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 될 거고 6제곱, 맞죠? 7제곱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C 7의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하면 끝인 거야. 나조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뭘 해보겠다, 이번에는 앞면이 4번일 때부터 볼게요. 앞면이 4번이라는 건 뒷면은 3번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앞면 4번, 뒷면 3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 원래 이제 아마 답지 보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놨을 건데, 우리 독립시행 다 알고 있으니까 7번 중에 4번을 골라서 그건 앞면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7제곱은 고정적으로 있겠죠? 그치? 이렇게 하면 그냥 앞면이 4번 나오는 경우야. 근데 거기서 빼겠다고, 뭘 빼겠다고?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앞면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 뒷면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해놓고 앞면을 사이사이로 집어넣죠. 맞지? 앞면을 사이사이로 집어넣지? 그러면 앞면이 결국에는 4개야. 결국엔 4개야. 근데 들어갈 수 있는데도 4개야. 그럼 뭐밖에 없네? 앞뒤밖에 없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7C4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에서 뭘 빼면 되겠어?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만 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분의 1의 7제곱만 빼면 되겠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7C4라는 게 결국 뭐야? 7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4자리 골라서 앞면이라고 하겠다 이 소리거든? 근데 그 배열 중에 얘만 아니면 되니까 7C4에서 1을 빼서 2분의 1의 7제곱을 곱하셔도 돼요. 이렇게 풀든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값은 똑같은 거죠. 그치? 다시 7C4라는 게 뭐라고? 자리가 7개야. 어차피 7번 던질 거니까. 자리가 7개야.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앞면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는 뒷면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7C4가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7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그 4개가 이렇게 골라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빼. 그 다음 그 확률 2분의 1에 7제곱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든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앞면 3번, 뒷면 4번일 때 인 건데 얘도 어떻게 하겠어? 전체는 7C3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에 7제곱 곱할 거고 마이너스 뭘 하면 되겠니? 얘도 해보면 뒷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앞면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치? 근데 앞면 3개 집어넣을 거니까 뭐야? 여기서 5C3을 빼서 2분의 1에 7제곱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인데 다 여사건으로 풀 거야. 그러면 뺀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게 생겨 무조건. 근데 그게 쉬운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5번, 6번, 7번일 때 굳이 나 조건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얘는 그냥 빠르게 세고 나머지 2개를 셀 때만 이런 식으로 아닌 걸 빼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체에서 뺄 수가 있고 가조건에서 나를 뺄 수가 있는 거야. 나가 아닌 경우를.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30번인데 사실 30번을 왜 이게 2개짜리인지가 의문이긴 해요. 그 정답률도 뭐 한 50% 되더라고. 이게 50%까지 내려갈 문제인가 싶긴 한데 간단하게 이제 문제만 읽어보시면 지금 12번에 깃발이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2개 던져서 그 두 수의 곱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대. 그랬을 때 6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12에 꽂혀 있어. 근데 한 번 던져서 했더니 6으로 옮겨지더래. 그러니까 몇 칸 움직인 거야? 6칸 움직인 거죠? 그치? 근데 6칸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몇 칸도? 18칸 움직여도 돼. 한 바퀴 돌고 나서 6칸 더 움직인 거니까. 또 2바퀴 돌고 나서 6칸 움직이면 30번이죠? 30번 움직인 거지. 그치?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곱했을 때 6일 때, 18일 때, 30일 때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지? 얘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얘는 직접 계산하세요. 뭐 36분에 뭔가 되겠죠? 계산하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50번 볼 건데 50번도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25년 대비면. 재작년 거네요. 보시면
40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 중에 각각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흰색이 몇 개인지 검은색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흰색을 n개라고 두고 검은색을 40-n개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둬 놓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이 P래. 그럼 P 계산해 보시면 P는 40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 흰색만 2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Q. Q는 흰색 1개, 검은색 1개 나온 걸 Q라고 했으니까 Q는 뭐가 된다? Q는 40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 흰색 1개, 검은색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NC1, 40-NC1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R은 검은색 2개가 나오는 거. R은 뭐다? 40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검은색만 2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둘이 같다 하시면 이거 계산하면 n값 나올 거고 그 n값 집어넣어서 r값 구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네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요게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29번 난이도, 29번 난이도.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29번이 자꾸 통계로 나오면서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9번은 웬만하면 맞추셔야 돼. 확통 수능 내가 이제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확통 수능 볼 건데 4점짜리 3개 다 틀릴 거면 확통을 보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확통을 볼 거면 4점짜리 3개 중에 2개는 맞춰야 돼. 그래야 확통을 보는 이유가 생겨. 알겠지? 근데 그 중에 29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28번, 30번 중에 풀 수 있는 것부터 푸시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28번, 29번을 푸는데 간혹 가다가 30번이 더 쉬울 때도 있어. 30번, 28번이 계산이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29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29번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틀릴 거면 확통을 보는 이유가 없어요. 알겠죠? 그건 맞추셔야 되고 28번, 30번 중에 하나 맞추시고 그냥 다 맞추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목표 자체는 다 맞는다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2, 3점짜리에서는 틀리면 안 되고 2, 3점은 완전 간단하게 나오니까 아무튼 봅시다. 51번 51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n개의 상자가 있다. 근데 그 n개의 상자가 1번 상자부터 n번 상자까지 이런 규칙을 따르더래. 이런 규칙을 따르더래. 그러면 결국엔 보니까 뭐야? 상자에 무조건 n개의 공이 들어있는 거야. 전체 공은 n개야. 각 상자에 n개씩 들어있는 거야. 그랬을 때 흰색이 1개부터 n개일 때까지 쭉 나열해서 1번 상자부터 n번 상자까지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한 상자를 택할 건데 그 상자에서 2개의 구슬을 꺼냈을 때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Pn이라고 하겠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P10을 구하래. 즉 n에다가 뭐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10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린 지금 상자 1부터 상자 10까지가 쭉 있는 거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흰색 1개부터 흰색이 10개까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각 상자에서 몇 개씩 2개씩 꺼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상자에서 뽑을지를 골라야겠지. 맞니? 봐봐. 지금 10개의 상자 중에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겠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의 확률인 거야? 10분의 1의 확률로 하나를 고른 거야. 맞나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고른 상자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의 확률로 1번 상자를 고를 때부터 10번 상자를 고를 때까지 총 10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10가지의 확률을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1번 상자를 골랐을 때 2번 상자를 골랐을 때 3번 상자를 골랐을 때 쭉 가서 10번 상자를 골랐을 때까지 총 10가지 경우가 있어. 거기서 뽑았을 때 2개가 나와야 돼 이 말인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몇의 확률로? 10분의 1의 확률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 10분의 1 곱하기 1번 상자도 2번 상자도 10번 상자도 전부 다 n개의 공, 즉 10개의 공이 들어있어.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뭐야? 10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르는 상황이죠. 맞나요? 그럼 첫 번째 1번 상자는 흰색이 1개밖에 없네. 그럼 뽑았을 때 흰색이 2개 나올 확률은 0이네요. 0 더하기 2번 상자는 흰색이 2개니까 2C2 더하기 3번 상자는 흰색이 3개니까 3C2 그 다음 4C2 그 다음 쭉 가서
10C2까지 더해지겠네요. 뭐야? 파스칼 삼각형이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2C2를 3C3으로 바꾸면 요거 더하면 4C3. 이렇게 더하면 5C3. 6C3. 7C3. 이렇게 더하면 11C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얘는 10분의 1 곱하기 10C2분의 11C3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0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그 상자가 뭔지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질 거니까 10개를 다 더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52번. 내가 저번 시간에 그 빈칸 넣기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52번 문제에서 뭐라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A, B, C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공을 뽑을 거고요. 공을 뽑다 보면 언젠가 이제 24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거래. 근데 그 24점을 넘어서는 경우에 멈추겠대. 근데 그게 멈췄을 때 점수의 합이 24점 이상인 사람이 A만 있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 놓고 밑에 빈칸으로 뭐라 쭉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뭐를 X, Y, Z라고 하겠대? 꺼낸 빨간색 공의 개수를 X, 파란색을 Y, 노란색을 Z라고 하겠대.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X, Y, Z의 순서상이 612, 621, 622 세 가지더래. 세 가지더래.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만약에 이게 다 없이 문제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얘를 직접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이걸 가지고 확률만 구하면 되죠, 확률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보겠다? 빨간색이 6개고요. 파란색이 1개고요. 노란색이니 마지막? 노란색이 2개인 경우를 보겠다. 맞니? 우리 지금 총 몇 개의 공이 있는데? 총 10개야? 12개죠? 대답하지 마, 헷갈리니까. 자, 그냥. 자, 잘 거면 자고 대답하고 둘 중 하나만 해. 눈 반쯤 감고 대답하고 있어. 12개 중에 몇 개를 고른 거고 9개를 고른 거고 그 9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분모는 이 12개의 공이 빨간색 6개, 파란색 3개, 노란색 3개인 거잖아? 맞지? 그럼 분모는 뭐야? 우리가 한 개씩 다 뽑는 거야. 맞나요? 한 개씩 다 뽑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나오는 게 분자인 거고 그 다음 얘를 뭐 한 개? 나열한 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나열하면 뭐가 돼? 첫 번째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된다? 12팩토리얼 나누기 6팩, 3팩, 3팩 하면 전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 중에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를 나열한 건 뭐야? 9팩이죠. 9팩 나누기 6팩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은 1개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분의 얘를 하면 저 확률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맞나요? 잘 봐. 지금 문제 규칙에서 어떻게 돼 있어? 뽑아서 24점 이상인 애가 나오면 멈추는 거잖아. 괜찮니?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 A가 24점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12개를 끝까지 간 거잖아. 그럼 얘분의 얘를 하면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얘가 24점 이상이 되면 멈춰야 되는데 얘는 9개 뽑아서 멈춘 애가 분자라고 하면 얘는 12개까지 다 뽑은 상황을 분모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둘이 다르다고. 맞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6개, 1개, 2개를 뽑으면 몇 개 남아? 파란색 2개와 노란색 1개 남죠. 그치? 그것들을 배열해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개까지는 안 뽑을 거야. 안 뽑을 건데 원래는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건데 분모가 12개까지 뽑은 상황이니까 그냥 여기 이 확률 9개를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에다가 뒤에 3개는 아무렇게나 나열하는 걸 곱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뭐가 되는 거야? 3팩 나누기 뭐 2팩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예분의 예를 하시면 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끝까지 가면 어차피 그 뒤에 건 얘랑 약분되면서 뒤에 상황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뭐 밑에 걸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6, 2, 1에 근데 6, 2, 2는 뭐라고 돼 있어? 10번째 시행에서는 무조건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된대.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면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아니라 다른 애가 나오면 뭐가 되더라? 다른 애가 먼저 24점이 돼서 그래. 알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맞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이 빨간색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9개를 뽑았어. 근데 6개, 1개, 2개 뽑았어. 그럼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6, 2, 2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6, 1, 2를 뽑고 나서 파란색 1개 뽑은 경우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오는 게 아니면 그 전에 24점을 넘어서는 애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10번째는 무조건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된다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 5판 3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5번 경기를 할 거야. 근데 5판 3선 3번 먼저 이기면 끝나. 그러면 5판 3선이 있어.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볼 거니까 5판 3선이 있어. 그러면 5판 3선이면 5판을 무조건 하는 거야? 아니잖아. 3판에서 끝날지 4판에서 끝날지 5판에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눠? 3판일 때 4판일 때 5판일 때 나누잖아. 맞지? 그거랑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0번째 시행에서 빨간색 공이 나온다를 박아놔라. 그러면 9번 시행에서 두 번째 9번 시행을 했을 때 9번 뽑았을 때가 어떻게 되는 거고 9번 뽑았을 때 빨간색 5개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 빨간색 1개가 나온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6, 2, 2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지금 9니까 9팩 나누기 5팩, 2팩, 2팩이고요. 곱하기 여기까지 뽑으면 색깔이 뭐가 남아?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 노란색 1개가 남아. 근데 우린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고 무조건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인 거고 분모에다가 얘를 적을 건데 처음 했던 것처럼 분모에다가 얘를 적을 건데 얘는 12개까지 다 뽑은 상황을 분모에다 적은 거니까 뒤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얘에다가 2팩을 곱해줘야 된다. 빨간색까지 뽑은 상황에서는 얘 2개 남으니까 요 2개까지 순서를 나열해줘야 된다. 그러면 요 2팩과 분모에 있는 애와 약분이 되면서 그 뒤에 상황은 사라지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조건에는 예분의 예를 적으시면 되고요. 가조건에는 예분의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계산 한 번씩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3번 봅니다. 쟤 좀 깨워라. 반항하는 거야? 잘한다고 진짜 자냐? 죽을래? 너 맨 뒤로 나가. 맨 뒤로 나가라고. 네가 거기서 엎드려 있으면 애들이 방해되니까 뒤로 나가. 서서 들어. 저 구석으로 가. 53번 볼게요. 53번에 1, 1, 2, 2, 3, 3이 하나씩 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서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을 때 M은 얘고 N은 얘인데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써보면 M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거 곱하기 아니에요. A1, A2, A3이라는 세 자리 숫자인 거야. 맞죠? 쟤를 보면 그 다음에 N은 A4, A5, A6이라는 세 자리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가 얘보다 컸으면 좋겠대. M이 N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 말은 100의 자리 숫자가 큰 경우가 있을 거고 100의 자리 숫자는 같은데 10의 자리 숫자가 큰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개가 같은데 1의 자리가 큰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 A1이 A4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1과 A4는 같은데 A2가 A5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뭔 경우가 있다? 앞에 두 개는 같고 A3이 A6보다 큰 경우가 있다. 근데 얘 보시면 같은 숫자가 두 개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가 같아. 또
이렇게가 같아. 그럼 남는 두 개 숫자가 어때? 같겠죠?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 1, 1이야. 그 다음 2, 2야. 그럼 남는 거 3, 3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앞에서 이미 같은 거 두 개씩 가져갔으면 남는 숫자도 같은 두 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보면 되겠구나? 이 두 경우만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1, 1, 2, 2, 3, 3이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이 A1이 A4보다 크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얘가 2면 1이라는 거고요. 3이면 1이라는 거고요. 3이면 2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단순 나열이죠. 단순 나열이죠.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 3 곱하기 나머지 애들 단순 나열 하시고요. 분모 적어주시면 끝나죠. 분모는 뭐 6팩 나누기 2팩, 2팩, 2팩 뭐 이렇게 되겠지. 그냥 쭉 나열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1, 1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2, 2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3, 3으로 같은 경우가 있을 거다. 맞죠? 근데 1, 1일 때와 2, 2일 때와 3, 3일 때 남는 숫자가 달라지잖아. 남는 숫자가 달라지니까 따로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1, 1이면 남는 숫자가 2, 2, 3, 3이니까 얘네들은 뭐와 뭐가 되는 거야? 3, 2로 고정이 되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 나머지 단순 나열. 그 다음에 얘는 2, 2면 1, 1, 3, 3이니까 뭐야? 아, 3, 1이네. 여기까지 세보니까 딱 느껴지죠? 뭐야? 아, 같겠구나. 왜? 남는 숫자가 두 종류로 다 똑같으니까.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3, 3을 가져갔다고 하면 1, 1, 2, 2 남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결국 두 종류가 남는 거구나. 그럼 얘가 남으면 3이, 얘가 남으면 3일, 얘가 남으면 2, 1일 거니까 똑같겠구나. 그래서 한 가지 계산해서 곱하기 3하면 되겠네요. 쓰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얘들아. 뭐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앞에서 뭘 고르냐에 따라서 남는 개수가 달라질 거니까 남는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써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얘도 확률 계산한다고 치면 1, 1일 때 1일 때 뭐가 된다? 얘는 뭐 3,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A3과 A6이 뭔지만 정해주면 되니까 2팩이겠죠? 그치? 두 가지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6가지 나오겠네요. 여기서.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것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경우의 수 구했으면 확률 구하는 거는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 54번 보시면 54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54번을 좀 천천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별 모양이 있는 카드가 있고 아닌 카드가 3장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저기서 임의로 두 개를 동시에 고른 다음에 꺼낸 두 개의 카드에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다시 집어넣겠대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할 거고 그거를 2번 반복할 거고 그랬을 때 스티커가 3개 붙어있는 카드가 있을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개를 2번 고를 거야. 2개를 2번 고를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스티커가 3장 붙어있는 카드가 있대.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얘든 아니면 둘 다든 뭐든 간에 몇 번 뽑은 카드가 있다. 2번 뽑은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다시 얘를 2번 뽑은 카드가 있을 거고 다시 얘를 2번 뽑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를 2번 뽑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요 둘을 2번 뽑은 경우가 있겠죠. 이해돼? 괜찮아? 그래야 카드가 3장이 되는 거니까 2장이 더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A, B, C, D, E로 한번 놔볼게요. A, B, C, D로 한번 놔볼게. 그냥 언급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 전체는 어떻게 된다? OCE, OCE가 되겠죠. 분모는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니까 분모는 신경 안 쓸게요. 그래서 뭐다? 첫 번째 이제 A를 2번 뽑은 경우를 보자. A를 2번 뽑은 경우라는 건 뭐야? A랑 무언가를 한번 뽑은 거고 그 다음에 A랑 무언가를 한번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A를 2번 뽑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를 2번 뽑은 경우는 B랑 무언가 그 다음 B랑 무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AB 뽑은 경우겠죠? 세 번째 AB 뽑은 경우 있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 뭔가 있을 거고요. 얘 뭔가 있을 건데 이 확률 어떻겠니? 같겠죠. 그다음 세 번째 얘와 얘를 더해.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얘가 겹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해주면 돼? 얘는 빼면 되겠지. 뭔 느낌인지 되시죠? 그치?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아, 이 확률 구하고 똑같을 거고 이 확률 구하면 되는구나.
해서 더해서 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보시면 A를 뽑은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의 카드? 4개의 카드. 얘도 몇 개의 카드? 4개의 카드. 그러니까 얘는 몇 개? 16가지가 있겠네.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16가지가 있겠네. 그 다음 얘는 한 가지겠네. 이렇게 보면 끝나죠. 이렇게 보는 건 한 가지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1 해놓고 분모에는 5C, 5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5번. 55번인데 보시면 55번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보겠다. 전에 얘기했던 거. 중복조합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크기 순으로 내가 뭔가를 4개를 뽑았어. 그 4개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A, 1, 2, 3, 4라고 두겠다는 건 이 배열은 우리가 거스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조합 문제인 거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맞죠? 그랬을 때 A1 곱하기 A2가 홀수고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A1, A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분모는 결국 10장의 카드니까 10C4야.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 중에 우린 분자를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순서가 이렇게면 누가 중요한 거야? 앞에 거는 A1, A2고 뒤에 거는 A3, A4야. 그럼 결국엔 누가 중요한 거야? 결국엔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정해지면 얘는 정해질 거고.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정해지면 얘네들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7이라고 쳐볼게. 그럼 얘네들은 8, 9, 10 중에 하나잖아. 8, 9, 10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뭘 골라도 더하면 16보다 커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골랐는데 3이야. 그럼 얘네들은 4부터 10까지가 가능하니까 어떤 걸 고르면 16보다 작을 거고 어떤 걸 고르면 16보다 크게 될 거라고. 그럼 그걸 따져줘야겠네. 이해가? 마찬가지로 얘가 7이면 곱했을 때 홀수니까 얘가 7이면 얘는 1, 3, 5가 가능한 거야. 근데 얘가 3이면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두 조건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크기순이기 때문에 A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수가. 이해돼? 그러니까 뭐다? 아, A2가 뭐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A2가 첫 번째로 A2가 될 수 있는 게 1은 안 될 거니까 3일 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일 때 있을 거고 9일 때는 안 되죠. 9보다 큰 게 두 개는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5일 때, 세 번째, 7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겠다. 그러면 A2가 3이면 A1은 1일 거고요. 그다음 A2가 5면 A1은 1 아니면 3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A2가 7이면 A1은 1, 3, 5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랬을 때 나머지 봅시다. 뭐 가장 쉬운 것부터 볼까요? 얘부터 볼까요? 방금 했던 거. 얘가 7이면 8, 9, 10 중에 하나죠?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3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죠? 맞지? 아무렇게나 골라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곱하기 3가지. 3. 보시면 되고 얘는 5보다 큰 거 적어보자. 5보다 큰 거 6, 7, 8, 9, 10이야. 얘네 중에 아무거나 2개 골랐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6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10만 되는 거고 7의 입장에서는 8 아니면 9 아니면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90 될 거고 9의 입장에서는 10 되겠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냥 2개 고르는 거. 2개 고르는 거야. 얘는 6개. 6 곱하기 2. 이렇게 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얘가 3이니까 큰 거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더했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 4는 없고요. 5도 없고요. 6부터 시작이네. 어때? 6부터 시작이면 똑같죠? 그치? 그래서 얘는 6개겠구나. 그래서 6개, 6 곱하기 1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다 더한 다음 분모에다가는
10C4 적으면 되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세는 건데, 세는 것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이제 기준을 나누는 것만 A2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겠다라는 것 정도만 여기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계산보다는. 그 다음에 56번 볼게요. 56번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다음에 A, B, C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3의 배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보자. 일단 첫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이려면 홀수만 3개인 경우가 있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짝수는 2개고 홀수는 1개인 경우가 있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의 배수라는 건 뭐가 있다? 얘네들 중에 369가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이런 거 항상 어떻게 풀었어? A, B, C를 곱했는데 3의 배수야. 그럼 그 안에 369가 있어야 돼. 그럼 전체에서 뭐해? 369가 없는 경우 빼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풀어. 그럼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족건이 있고 나조건이 있는데 가족건을 구해. 그 다음 거기서 뭘 빼? 나조건이 아닌 거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를 빼는 게 아니라 가족건에서 나를 빼겠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게 나올 거니까.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홀수가 3개인 경우 볼게요. 홀수가 3개인 경우. 그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1부터 9니까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다. 근데 그 5개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5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근데 거기서 빼겠다. 뭘 빼겠다? 3, 6, 9가 없는 경우. 즉 3과 9가 없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죠. 그러면 그 하나를 다 만족하는 애가 나올 거라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짝수가 2개고 홀수가 1개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건 쉬워. 계산하는 건 뭐 짝수라는 건 2, 4, 6, 8 중에 하나일 거고 홀수는 1, 3, 5, 7, 9 중에 하나니까 전체는 4개 중에 2개 고를 거고요. 그 다음 5개 중에 1개 고를 거야. 전체는 괜찮아. 근데 거기서 빼겠다는 거지. 뭘 빼겠다? 3, 6, 9를 빼겠다. 3, 6, 9가 없는 경우 빼겠다. 그럼 지우면 되죠? 6. 지우고. 홀수도 3, 9. 방금 했던 것처럼 지워. 그럼 어떻게 돼? 뭘 빼면 돼? 3개의 숫자 중에 2개 고르면 될 거고요. 짝수 2개. 그 다음에 홀수 3개 중에 1개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빼면 전체가 남을 거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야?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 B, C를 배치시켜 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꺼낸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중복된 게 나올 필요도 없으니까 이 정도. 당연히 이제 뭐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한 개씩 3개 꺼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 중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야? 결국에는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뽑겠다는 거야. 그거를 2번 시행할 건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시행에서는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서로 다른 공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같은 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뽑은 건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는 없겠다. 그럼 첫 번째로 내가 A에서 하나를 뽑아볼게. 근데 첫 번째에서 A에서 뭘 뽑겠다가 아니야. 그냥 A와 B가 다르다야. 그럼 A에서 뭘 뽑든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그럼 A에서 뭔가를 뽑겠다의 확률은 그냥 1이야. 1. 확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얘들아. 뭔 소린지 이해가? A는 뭘 뽑든 상관없는 거라고. 알겠지?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왜? A는 뭘 뽑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1 곱하기 A에서 뭔가를 뽑았다. 그냥 내가 1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B는 1이면 안 되지. 1이 아닌 걸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뭐야? 5분의 4가 되겠지. 1은 아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1은 아니고 뭐 2를 뽑았다고 쳐볼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에서 뭔가를 먼저 뽑을 건데 A, B가 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그럼 A에서 뭐는 뽑으면 안 되겠네? 2는 뽑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왜? 2는 이미 옆에서 뽑았으니까. 그럼 2만 아니면 되네? 그러니까 또 뭐야? 나머지 4개 중에 2가 아닌 3개를 뽑겠죠. 내가 만약에 얘를 4를 5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뒤에서 뭘 뽑으면 되겠네? 5를 뽑으면 되겠네. 그럼 5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뭐다? 아 곱하기 4개 중에 한 개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것들이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58번 보시면 58번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1, 2,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3, 3, 4, 4, 5, 5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3개의 동전을 활용해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3이면 A에서 2개. 그게 아니면 2 하면 B에서 2개를 뽑겠다. 그랬을 때 두 수의 합이 소수 1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전 3개를 던져서 결국에는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3개라는 건 8분의 1인 거고 맞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앞면이 2개 이하라는 건 8분의 7이다. 요건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럼 그랬을 때 뭐다? 내가 A에서 2장을 고를 건데 A에 총 몇 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6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장 중에 2장을 고를 건데 그게 뭐였으면 좋겠다. 소수였으면 좋겠다. 합이. 그러면 소수라는 건 합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합이 2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3인 경우 있을 거고 5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합이 2인 경우는 뭐가 될 거다? 1, 1일 거니까 2C2가 될 거고요. 2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이 3인 경우는 1, 2가 되겠지. 맞죠? 1, 2니까 뭐가 된다? 더하기 2C1 곱하기 2C1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합이 5가 된다라는 건 2, 3이 나오겠지. 2, 3. 그럼 얘도 뭐가 된다? 2C1 곱하기 2C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밑에 것도 똑같아요. 밑에 것도 그냥 합이 되는 거 숫자만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63번 이제 얘도 그냥 너무 쉬워요. 뭐 2칸짜리긴 한데 너무 쉬워서 63번 잠깐 한번 풀어볼래? 63번? 잠깐만 한번 풀어보세요. 63번까지 푸는 학생은 아직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잠깐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 뽑아줄게.
근데 얘만 없는 거지? 거기만 인쇄가 안 된 거지? 그럼 보셨나요? 보시면 이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그랬을 때 나온 거를 m이라고 할 건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3이 y는 m과 만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쟤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요. 이 꼭지점에서 축이 2분의 5다라는 거 빠르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5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얘 써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25. 4분의 25니까 4분의 25에서 3 빼면 4분의 22. 그러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y는 m이 만약에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 즉 m 값이 뭐보다? 2분의 11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결론은 m은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1, 2, 3, 4, 5 5개 있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71번 봅시다. 71번. 쭉 넘어가셔서 71번 보시면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겠다.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5의 배수 세야 되고 3,500 이상인 거 세야 되고 겹치는 거 빼겠죠. 그렇지? 그러면 5의 배수라는 건 지금 1의 자리가 5인 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3,500 이상이라는 건 1000의 자리가 4, 5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 5 땡땡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로 5의 배수. 5의 배수 보면 무언가가 있고 마지막이 5인 경우인 거야. 맞죠? 그런데 지금 얘는 서로 다른 4개를 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5의 배수의 개수는 총 24개.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방금 얘기했던 거 3,500 이상이 된다라는 건 3, 5의 무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의 무언가 될 거고 5의 무언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2개 썼으니까 3개 남은 거니까 3 곱하기 2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 다음 얘도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겹치는 거 빼야 된다고? 겹친다는 건 뭐야? 얘와 얘가 겹치는 건데 얘는 1의 자리가 5인 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에는 5가 쓰였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5가 쓰였어. 그러니까 겹치는 건 어디서만? 여기서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5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겹치는 건 3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3개, 2개 들어갈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더하시면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는 4팩이겠죠? 5팩이겠죠? 5, 4, 3, 2까지니까. 어차피 1이 있나 없나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적어서 계산해서 약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2번. 72번을 사실 72번 같은 문제를 되게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나 전에 이제 보니까 되게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막 경우 나눠서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뭐 꺼낸 공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을 거고요.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걸 A1, A2,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걸 B1, B2라고 할 거고, 그랬을 때 A가 얘고 B가 얘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대.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그냥 공집합인 경우 빼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얘들아,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얘와 얘가 겹치는 범위가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없다라는 건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전부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교집합이 없는 거죠. 맞지? 그럼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공집합인 경우 빼겠다. 공집합인 경우에 부등식을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A1, A2, B1, B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B1, B2, A1, A2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등호도 없어요. A1과 A2, B1과 B2는 동시에 꺼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얘와 얘도 같으면 교집합이 있는 거니까 또 안 되고. 얘는 뭐가 돼? 그냥 6개의 숫자 중에 4개를 고르겠다? 그런 게 2가지가 있구나. 끝이에요. 얘가 분자야. 분모는 6C2, 6C2겠죠.
두 개 고르는 거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막 이렇게 저렇게 경우 나눌 필요 없어요. 직접 계산하려면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이렇게 세시고요.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73번도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오늘 앞에서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보시면 0,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하여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0인 경우에는 A1부터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네 자리 자연수 A1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런데 뭐가 겹치니까? 두 조건에 A3, A3이 겹치니까 A3이 뭔가가 정해지면 얘네들 정해질 거고요. 얘도 정해질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A3이 뭔지를 가지고 나눠보겠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인데 0, 1, 2, 3, 4인데 얘가 0이면 안 되고 1이어도 안 돼요. 그렇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 몇부터? 2부터. 그래서 A3이 2인 경우 있을 거고요. A3이 3인 경우 있을 거고 A3이 4인 경우 볼 건데 4인 경우도 뭐 안 되는 건 없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다. 그러면 한번 써보자. 지금 얘는 A1, A2, 그 다음 2 있는 거고 2에 A4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밖에 없어? 얘는 0, 1밖에 없네요. 또 얘는 2보다 작은 거니까 0, 1 둘 중 하나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3 집어넣어보시면 A1, A2, 그 다음 3 그럼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얘네들이 잠깐 여기서 지금 A1은 0이면 안 되죠? 그치 생각해보니까 A1이 0이면 안 되죠. 그럼 얘 없는 거죠. 지금 A1 지금 네 자리 자연수니까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자리 자연수니까 A1이 0이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3보다 작다인데 그럼 3보다 작은 거 0, 1, 2 세 개 있겠네. 방금 했던 것처럼 A1은 0이면 안 되니까 얘가 뭐겠네? 1, 얘가 2겠네. 그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는 0, 1, 2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얘 세 가지. 세 가지 될 거고 마지막 4일 때는 A1, A2, 그 다음 4가 있을 거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4보다 작은 거니까 0, 1, 2, 3 세 개인데 지금 어차피 0은 안 될 거니까 0은 안 될 거니까 뭐면 돼? 얘는 남은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면 되겠죠? 1, 2를 고르든 1, 3을 고르든 뭐 2, 3을 고르든 뭐든 상관없이 곱하기 얘는 0, 1, 2, 3 다 되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단순하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인데 솔직히 얘도 뭐 왜 틀리나 싶긴 한데 보시면 너네 그런 거 알잖아. 3의 거듭제곱이면 그 1의 자리가 도는 거 알잖아. 8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도는 거 알잖아. 그러면 3은 뭐 3, 9, 7, 1 이렇게 4개 돌 거고요. 8은 8, 4, 2, 6 이렇게 돌겠네. 그냥 곱해보면 되는 거거든. 1의 자리만 계속. 그럼 결국 얘도 4개 돌고 얘도 4개 돌 거니까 뭐 찾으면 되겠죠. 더했을 때 3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해보세요. 우리 어차피 이제 거듭 제곱을 계속했을 때 1의 자리가 반복된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곱해서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번인데 75번 이거 전에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곱이 3의 배수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곱이 3의 배수다라는 건 3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도 좀 안 되니? 인사나? 왜 그러지? 이상하네. 아무튼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냐? 곱이 3의 배수다가 아니라 나머지가 1이다야. 그러면 우리가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합이 3의 배수래. 예를 들어서 합이 3의 배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됐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 내가 그 중에 3개의 숫자를 고를 거야. 그래서 그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가 3의 배수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나머지가 1인 애들 1, 4, 7, 10.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애들
2, 5, 8. 그다음 나머지가 0인 애들 3, 6, 9 적어놓고 나머지만 보자. 예를 들어서 얘는 나머지가 1이고 얘는 나머지가 2고 얘는 나머지가 0인 거니까 1만 3번 뽑으면 나머지가 몇이 된다? 3이 된다. 그러니까 1만 3번 뽑으면 3의 배수다. 이렇게 판단했었다고. 마찬가지로 2만 3번 뽑으면 나머지가 6이다. 나머지가 6이라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3개 뽑거나 여기서 3개 뽑거나 아니면 한 개 뽑으면 합이 3이니까. 이렇게 봤었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2의 거듭 제곱들이 쭉 나와 있는 건데 얘네들을 3으로 나눠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적어볼게. 2부터 쭉 보면 2를 3으로 나누면 2고요. 4를 3으로 나누면 1이고요. 8을 3으로 나누면 2고 16을 3으로 나누면 1이고 그 다음 얘는 2고 얘 1이고 그 다음 2고 1이고 2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각 행에서 하나씩 고르겠대. 여기서 하나 고를 거고요. 여기서 하나 고를 거고요. 여기서 하나 고를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곱이 나머지가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뭐만 보자? 나머지만 보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건 합이고 이번에 보는 건 곱이고. 그럼 그랬을 때 곱해서 지금 결국 1, 2 중에 하나인 거니까 곱해서 나머지가 1이 되려면 1을 고르거나 아니면 1을 고르면 4니까 괜찮지? 그렇죠? 말고 없죠? 그럼 당연히 1이면 뭐 1, 2도 될 거고 2도 될 거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하면 돼? 계산해주면 끝이야. 이게 111이면 1개, 2개, 1개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답. 그리고 221이면 2개, 1개, 2개, 1개, 1개니까 뭐 2, 두 가지 뭐 이렇게 쭉 배수 세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했을 때 또는 곱했을 때 나머지를 보겠다는 건 나머지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위주로. 조합을 어떻게 짤지는.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83번. 얘도 확률도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중복조합처럼.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건데 확률도 그렇고 조건부 확률도 그렇고 워낙 요즘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1등급 문제가 좀 많아요. 한 3장인가 4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보시면 83번에 그림과 같이 15개의 자리가 있고 그 중에 5명이 탈 건데 그 5명이 어느 누구와도 서로 이웃하지 않겠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두 사람 사이에 의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운데 지금처럼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에 둘 다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쪽 끝에 들어가면 한쪽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15개의 의자가 있고 직접 나열해보겠다, 직접 앉혀보겠다라고 하면 경우를 나눠야 돼. 한쪽 끝에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한쪽 끝에 한 명이 있는 경우, 2명이 있는 경우 나눠야 돼. 맞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결국에 의자가 15개가 있고 거기에다 5명을 앉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5명의 사람이 각자 의자를 한 개씩 들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남는 의자가 몇 개인 거야? 남는 의자가 10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 5명이랑 똑같이 생긴 의자 10개를 나열한다 생각하세요. 알겠지? 사람 5명이랑 의자 10개를 나열하는 거야. 나열했어. 그러면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특히 의자가 남을 때 그냥 막 있을 때는 사실 안 쳐. 5개 의자에 5명 앉힐 거야. 그럼 5팩토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특히 이제 의자가 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배치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전체는 15팩토리얼 나누기 10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15개를 나열할 건데 10개가 중복이니까. 의자 10개는 똑같이 생긴 거니까. 괜찮아? 그 상황에서 뭐 하겠다? 이웃하지 않겠다. 그럼 이웃하지 않겠다는 건 뭐야? 의자 10개 나열해놓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을 집어넣겠죠. 그치? 그러면 의자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 11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야? 첫 번째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 11, 10, 9, 8, 7 이렇게 되겠죠. 그치요?
의자 10개 나열하는 건 의자는 다 똑같은 거니까 나열할 필요 없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예분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경우 나누지 마. 지금처럼 의자가 중간에 남아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같이 나열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4번도 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더 어려워지려면 이제 어디에 앉는지까지 차에 탈 때 어떤 자리에 앉을지까지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얘는 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지금 5인승, 7인승, 9인승 차가 있고요. 총 21명이 있을 거고 거기에 4명, 5명, 6명이 타고 있다. A, B를 포함한 9명이, 6명이 더 올 건데 그 6명이 이제 나머지 차에 들어갈 건데 A,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A, B가 지금 여기에는 5인승인데 4명 탄 거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 2명 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A, B가 B에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에 들어가는 경우. 해서 나누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걔는 이제 단순 계산으로 풀려요. 단순 계산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 85번에 대진표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대진표도 워낙 이제 경우의 수에서 원래 예전에는 대진표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요즘은 경우의 수에서 대진표를 잘 안 다루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추세요. 혹시 모르니까 보시면 85번에 A, B, C, D 4명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이들은 숫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한 개씩 꺼내서 나온 번호를 위치한다. 그랬을 때 A가 C와 D,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요. B가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A, B가 결승에서 만나려면 A가 왼쪽, B가 오른쪽. 아니면 B가 왼쪽, A가 오른쪽. 둘 중 하나가 돼야겠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 B일 때, B, A일 때 확률 똑같죠? 맞죠? 결승에서 만나려면 중간에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A, B인 경우, B, A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어차피 이제 좌우만 바뀐 거니까. 좌우만 바뀐 거니까 확률 계산할 때는 곱하기 2 하면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네 대진표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만 세잖아. 경우의 수 셀 때. 대진표 개수수 할 때.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돼. 왜? 얘는 1, 2, 3, 4라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우리가 원래 평소에 대진표 할 때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래. 만약에 그럼 4팩이라고 안 하잖아. 맞지? 뭐해? 이렇게 둘로 쪼개질 거니까 4C2, 뭐 2C2하고 2로 나누잖아.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1, 2나 여기 A, B나 B, A나 똑같은 거니까 안 세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알겠지? 지금 뭐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다른 자리야. 이해됐니?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A, B일 때, B, A일 때를 따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A를 집어넣고 여기 B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2개 이렇게 세야 된다고. 원래 대진표에서는 안 되지만 얘는 1, 2, 3, 4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A를 왼쪽에 집어넣을 거면 2 곱하기 B를 오른쪽에 집어넣을 거니까 2에다가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C, D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도 뭐야? 2팩일 거고요. 여기다가 C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D를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A, B가 둘 다 이겨야 결승에서 만나겠죠? 그치?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3분의 2.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 이건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치? 근데 요거 빼먹었다. 얘에서 뭐 4팩으로 나누셔야죠. 확률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치? 전체 4팩. 배열. A, B, C, D를 1, 2, 3, 4에 넣는 거. 4팩. 분의 요렇게 배열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앞에 확률. 그 다음에 결승까지 갈 확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 빼먹었다.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부터는 10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101번부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01번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101번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끝내고 가능하면 1등급 문제도 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